안녕하세요. 부동산 쿨TV의 이걸록입니다.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드디어 국토부에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의 기본 골조를 발표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 실패한 정책은 분명한데. 일단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의 주요 내용은 크게 4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지정 방법입니다. 투기과열지역에서 민간 택지의 분양가를 정부인 내가 예전보다 쉽게 가격을 결정할 테니 너 토달지 마.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둘째, 잡을 대상을 정했습니다. 내가 괴롭힐 대상은 재건축이야. 특히 강남권이라고 정했습니다. 셋째, 기간입니다. 재건축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은 이제는 최대 10년 동안 집을 거래할 수가 없습니다. 10년이면은 너무나 파격적인 거래 금지입니다. 넷째, 틈새 막힙니다. 재건축을 할 때 분양가 상한제가 있으면 후분양으로 빠져나갈 수가 있습니다. 가격이 조금 더 올라갈 때 분양을 해야지 라고 빠져나갈 수 있는데, 너희들 후분양했지? 이제 그거 못해! 이런 식으로 모든 것들을 이 4가지 방식으로 규제를 하겠다라는 게 정부의 주요 골격입니다. 정부는 왜 이렇게 재건축에 집중하는 걸까요? 왜냐하면 가격을 제일 먼저 올리는 게 재건축이고, 더 엄밀히 말하면 강남권 재건축이 가격의 상승 불씨가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물론 강남은 지금 현재의 정책에 대해서 조금 무서우니까 가격이 일시적으로 조정은 되겠죠. 그런데 이게 안정화된 것이냐? 엄밀히 말하면 안정화시킨 게 아니라 배분의 대상을 바꾼 겁니다. 예를 들어 사과 가게가 있어요. 거기 사과가 총 8개밖에 없어요. 원래 조합원이라는 사람들이 6개의 사과를 사려고 예약을 했어요. 근데 사과 주인이 갑자기 안 돼, 너무 욕심 부리지 마, 너 지금 배부르잖아, 일반 분양자한테도 사과 조금 더 줘. 그래서 사과 주인이 그러니까 일반 분양자한테 6개를 더 준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만 해도 배가 아픈데 더 배 아픈 건 뭔지 아세요? 일주일이 지나니까 사과 값이 오른 거예요. 그래서 일반 분양자가 사과값이 올랐네? 이거 딴 사람한테 팔아야지 해서 팔았는데 이윤을 2배로 남긴 거예요. 그러면 조합원은 생각을 하겠죠. 원래 사과 가게 주인이 나한테 6개를 줬다면 예전 가게는 나한테 6개 줬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결국 이 문제는 사과를 어떻게 배분하느냐의 문제지 가격을 안정화 시키는 문제가 아닙니다. 가격이 언젠가 올라갈 수 있는 잠재성이 있다면은 이거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올라갈 때 누가 그 사과를 먹느냐에 대한 문제인 거죠. 지금은 그 거래가 눈치를 주니까 못하고 있는 거지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분양가 상한제 민간에 적용을 하면은 청약 점수가 높은 일반 분양자는 웃고 나중에 팔 때도 웃을 수 있고, 근데 지금 조합원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왜냐면 원래 돈을 더 내지 않아도 되는데 이제 추가 분담금까지 내야 되니 조합원 입장에서는 통곡할 일이 아닐 수는 없습니다. 규제 정책들을 생각을 해보면 모두가 행복한 권리를 추구하기 위해 공평한 배분을 하려고 하지만 이거는 무슨 사회주의도 아니고 공평한 배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가격은 시장의 욕심 때문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정부의 규제 때문에 더 많이 올라가게 될 겁니다. 시장은 그냥 놔두면 합리적으로 작용을 합니다. 공급이 많으면 덜 사게 되는 거고 수요가 많으면 더 사려고 경쟁하는 거예요. 거기서 싸움이 과하게 난다면 그때 중재시키는 게 정책 아닐까요? 지금 대내외적으로 경제가 어려운데 총선이 끝나고 시간이 지날수록 이 뒷수습, 뒷처리는 국민이 할지 정부가 할지 벌써 걱정이 됩니다. 지켜보면 알겠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쿨TV는 혼자서 소가리를 하는 부동산 문제를 공감하고 풀어드립니다.